1월 6일 2019 아시안컵이 개막했다.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축구 팬들을 즐겁게 했다면 올해는 아시안컵, 피파 U20 월드컵, 피파 여자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아시안컵은 59년 만에 우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 축구 팬들이여 일어서라! 아시안컵은 아시아 축구 연맹 AFC가 주관하는 국가대항 축구 대회로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개최된다. 하지만 개최 이래 매번 올림픽과 겹쳐 제대로 조명도 못 받은 것이 사실. 그래서 2007년 제14회 아시안컵부터 개최 연도를 바꿔 월드컵이 개최된 다음 해에 대회를 열고 있다. 현재 AFC에는 46개 정회원국과 1개 준회원국이 가입돼 있는데 이 중 24개 국가가 본선에 진출해 AFC 아시안컵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2019년 본선 진출국을 살펴보자. 와중에 눈에 띄는 이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인가요? 호주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데 왜 아시아 축구인들의 축제 아시안컵 대회에 참가하는 걸까? 국제축구연맹, 줄여서 피파의 구조를 보자. 피파는 6개의 대륙 연맹을 거느리고 있는데 호주는 원래 OFC,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소속이었지만 문제는 오세아니아 연맹에 속한 국가들의 축구 실력이 매우 낮다는 것 때문에 호주는 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을 요청했고 2005년부터 국제축구대회에서만큼은 아시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의 최종 순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승이죠. 당연히 우승이죠. 우리나라는 역대 아시안컵에서 2번이나 우승한 기록이 있다. 다만 그것이 자유당 시절 아주 오래됐다는 것이 문제. 우리나라는 아시안컵이 처음 열린 1956년 초대 챔피언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당시 본선 진출 국가는 딱 4곳, 한국, 이스라엘, 남베트남 그리고 개최국 홍콩. 고로 단 3경기 만에 우승 트로피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 트로피와 관련된 웃픈 기록이 남아있는데 현재는 등록문화재 제493호로 지정돼 있는 이 트로피가 놀랍게도 2012년까지 분실 상태였던 것. 사연인즉슨 트로피는 2000년부터 태릉선수촌 한국체육박물관에 전시됐는데 이 트로피가 어디서 온 건지 무슨 트로피인지 전혀 설명이 달려있지 않았던 것. 결국 관리도 제대로 못 받은 채 가치를 잃어가던 트로피는 2012년에야 제빛을 찾게 된다. (10월 14일) 전 아시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제2회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서울 효창공원에 새로 마련된 경기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2회 아시안컵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거뒀지만 이때 역시 황당한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우승 주역 선수들에게 가짜 금메달을 준 것. 진짜 금메달은 어디로 샜는지 여전히 비밀을 풀지 못한 채 내 금메달 돌려달라는 당시 선수들의 요청에 54년이 지난 2014년에야 진짜 금메달을 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안컵에서 준우승 4회, 3위 4회라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번번이 우승을 놓쳐왔던 것이 사실. 신기하게도 아시안컵은 그동안 우승 상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명예 타이틀 매치였다. 하지만 이번 2019년 대회에는 상금이 신설돼 총 상금 1,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억 원이 걸려있다. 우승하면 55억 원. 올해는 17번째 AFC 아시안컵. 지금까지 쌓인 기록을 살펴보면 본선 최다 출전국은 대한민국과 이란,
각각 13번 본선에 진출했다. 최다 우승국은 4회 우승한 일본. 공동 2위는 각각 3회 우승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4위는 2회 우승에 빛나는 대한민국 되시겠다. 한 경기 최다 득점 차는 1976년 이란과 남예멘 경기 무려 8대 0을 기록한 바 있으며,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은 1980년 이란의 베흐타슈 파리바 선수, 1996년 이란의 알리다이 선수, 2011년 바레인의 이스마일 압둘라티프 선수. 이들은 각 경기에서 4골씩 넣었다. 대회 초창기 연속 우승, 그리고 본선 최다 진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59년 동안 우승복이 없었던 우리나라. 하지만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청 축구팀 감독을 맡고 있는 최경돈입니다. 이 앞전 대회 때 정말 그 호주하고의 경기를 할 때 정말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다시 또 따라잡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So many fantastic memories over the last 22 days of this with the lion's share of support up against South Korea. 작년부터 대한민국 축구가 어떤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선수들 개인 기량이나 팀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충분히 우승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성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이재성 선수가 어떤 가냘픈 몸이지만은 어떤 움직임이나 볼을 차는 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 프리미어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 이 팀은 조심해야 된다거나. 제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란 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동 국가의 유연성이나 또 드리블 개인 능력들이 선수 전체가 다 굉장히 좀 다른 이렇게 아시아권에서는 좀 벗어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월드컵 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벤투 감독님 이후로 벤투 감독님 축구가 확실하게 빌드업 축구의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서 선수들도 그 빌드업 축구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대표팀이 점점 발전하고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이라는 부담감이 59년 만에 한국이 우승을 하나 마나 이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이 2011년도에는 3위를 했고 2015년도에는 준우승을 했고 이제 2019년도 이제 아시안컵에서는 한국이 우승할 차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승이죠. 조별리그가 막바지로 치닫는 현재 대한민국은 2승을 거두며 16강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내일 펼쳐질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바로 중국. 대한축구협회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 이후 32년간 중국과 벌인 27번의 A매치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만났다 하면 번번이 지고 돌아오니 공환증이란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 2010년 아쉽게 무패 행진은 깨졌지만 32년 무패 역사탑은 그냥 쌓인 게 아니다. 내일 중국을 꺾어야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혹시 2002년 이후로 잊고 있었다면 이 주문 다시 외쳐보자. 오 필승 코리아!